안녕하세요. 변호리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립톡 심판 이겼고요. 그립톡 상표는 무효가 되었습니다. 조금 후에 그 신결문을 같이 살펴볼 거고요. 우선 청구인단 110명 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분들에게 꼭 감사 인사 말씀 전해드리고 싶었고요. 23년 10월경 처음 이제 그립톡 상표 상담을 했을 때, 그 당시 분위기만 해도 저 위에 다른 변리사나 변호사분들은 합의만이 살 길인 것처럼 방안을 제시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부터 무효 사유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저와 상담한 분들은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효 심판을 청구하게 되었고요. 근데 무효는 특이한 게 대세효라는 게 있어요. 무효 심판 청구인단만 그 효과를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이들이 그 효과를 받습니다. 즉 합의금을 저희와 상담을 하지 않고 합의금을 주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도 합의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러면은 같이 신결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심판을 직접 수행한 당사자로서 신결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청구인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선 넘기도록 하고요. 자, 이제 변호리사 신정아 있고 상대방은 두 분이 대리인을 맡았었고요. 청구 취지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청구한 바를 말하는 거고 주는 심판부의 결정을 얘기하는 건데 저희가 청구한 게 100% 다 받아들여졌다는 뜻입니다. 즉 저희 이게 거치대잖아요. 이 그립톡이. 즉 거치대에 대해서 그립톡 상표는 무효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예, 청구인 주장의 요지가 바로 청구인이 저인데 여기서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어요. 이게 이제 원시 무효라는 게 있고 자 이제 후발 무효는 저희가 뭘 주장했냐면요. 보통 명칭, 관용표장, 기타 식별력이 없는 상표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벌써 딱 인용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용표장이나 기타 식별력이 없는 상표는 뭐 볼 필요 없이 보통 명칭에 해당된다.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기기 위해서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언론, 동종업계, 법원, 공공기관, 일반 소유자 등 다수가 보통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증거를 냈고요. 저희가 이제 결과가 나오고 나서 어디에 있는 누가 쓴 글을 좀 봤는데 그분이 이거 객관적으로 증거가 너무 명확하니까 이긴 거 아니냐, 당연히 이기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글을. 너무 억울한 얘기고요. 23년 10월 경고장이 막 이제 뿌려지고 상담이 활발히 다른 사무소에서도 이루어져 있을 때 당시 대부분의 변리사나 변호사는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인 것처럼 말씀하셨거든요. 그분들은 대부분 무효 가능성이 높다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낮게 봤죠. 무효 가능성이 더 낮다? 그러니까 합의를 종용하셨겠죠. 근데 만약에 객관적 증거가 그렇게 명확했다면 그분들이 그렇게 제안을 안 하셨겠죠. 근데 지금 와서 결과가 좋으니까 증거가 너무 명확하니까 당연히 이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신다면은 그거 너무 억울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주장한 게 상표적으로 사용했다가 아니라 상품명으로 사용하였다라고 얘기했고 이런 식의 권리 행사는 권리 남용에 해당된다라고 여러 가지 주장을 했는데 상대방이 이제 피청구인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상대방은 그립톡이란 단어 자체가 창작한 조어, 만든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식별력이 높고 미국, 일본 등에서 상표 등록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내가 권리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취지셨고 카톡 프렌즈, 마블, 내셔널 지오피그래픽 등 여러 회사들과 라이선스 콜라보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처럼 적절한 조치를 해왔다. 그래서 상표 등록이 무효되면 안 된다 하셨고요. 이제 보통 명칭 관용 표장에 해당되는지 요거를 이제 메인으로 첫 번째로 판단을 하셨고요. 여러분들 보통 명칭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일반 수요자 사이에서를 기준으로 봐요. 근데
관용 표장은 뭐지? 라고 했을 때 이거는 그 거래계에서를 봐요. 그러니까 보통 명칭으로 무효화시키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벌써 주체적 기준에서 거래계만, 관용 표정은 거래계면 되는데 보통 명칭은 플러스 일반 수요자까지, 또 일반 수요자의 범위도 넓잖아요. 훨씬 더 좀 난이도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심판부도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증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부도 어떻게 신견문을 쓸까 고민을 하신 것 같고, 등록 결정 시, 이거는 한글 그립톡을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한글 그립톡과 영문 그립톡 두 가지를 모두 무효화시켰는데, 우선은 이거는 한글 그립톡 등록 결정 시 이전의 상황과 이후의 상황으로 나누어서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여기 있는 증거는 다 저희가 제출한 증거입니다. 자, 그립톡은 다른 상품명과 병렬적으로 표기되고 있다. 즉 에코백, 손거울 이런 보통 명사와 동등하게 표시되고 있다. 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즉 등록 이전의 상황인 거예요. 한글 등록 이전의 상황. 다 그렇죠. 그립톡. 다만 그립톡 가로 열고 스마트 손잡이경 거치대 이런 좀 설명적인 용어가 있기는 있었어요. 그리고 등록 이전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엔젤리너스 그립톡 이런 거 출시하고 그다음에 증거 다 저희가 제출한 증거고요. 삼성전자 배달통 그 다음에 인스프릿도 상대방 아이버스터가 만든 거라고 하는데 설사 제품명에서는 그런 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전혀. 물론 여기 제조사 주 아이버스라고 있기는 하지만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것도 롯데리아 오버비전 토끼 이런 게 부처톡, 그립톡 이런 표시만 있지 제조사도 그립톡이라고 되어 있지 않았고 무슨 상품명인 것처럼 그렇게 써 있었죠. 이게 근데 상품 등록 전의 상황인 거예요. 지금 다. 배달통도 마찬가지고 네, 폴 바셋도 그립톡이란 이러면서 이런 설명이 좀 등장하는 시기긴 했습니다. 뭔지를 알려주는 그런 설명. 그다음에 아이템 스카우트라는 이런 자료도 저희가 제출했는데, 그렇죠. 여기서 이제 아이템 스카우트가 뭔지에 대한 심판부의 설명이 있고, 이런 거는 다 저희가 이런 설명을 다 제출을 먼저 해요. 이 자료 통계적인 것도 저희가 제출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거 다, 이런 거는 상표 등록 전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시무효 사유로서 주장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뭐 네이버에서 그런 지식인 사람들이 이렇게 주고받는 글도 다 제출을 했었고 블로그도 마찬가지고 신문도 마찬가지고 제출된 증거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중에서 몇 개만 발췌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카페 글도 등록되기 전에 이런 상황들 그런 것도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팝소켓. 팝소켓이 원래 그립톡에 대해서 최초로 등장시킨 인물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교수, 그분이 출시한 제품인데, 우리 일반 수요자들이 팝소켓도 그립톡이라고 불러요. 이거 봐요. 블랙핑크, 제니, 팝소켓, 데이지, 그립톡. 이거는 팝소켓 제품을 구입해 놓고서는 팝소켓, 데이지, 그립톡이다 라고 얘기를 해왔어요. 이거는 언제다? 등록 이전이다. 한글 상표 등록 이전이다. 그리고 다른 상표, 핑거톡이라는 거 제품을 사놓고서는 우리 일반 수요자들이 그립톡 되게 잘 나왔다. 이런 글들을 막 올려요. 그런 글이 많았어요. 모바일 폰 스탠드라는 제품을 사도, 그립톡 왔습니다. 이런 글들. 이건 언제다? 등록 이전이다. 서울중앙지법이 이때 선고한 판결에서도 이렇게 스마트폰 거치대, 일명 그립톡이라고 굳이 안 밝혀주셔도 됐었어요. 이 사건 내용이. 근데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는 당사자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싸웠겠죠. 그러니까 이걸 인용을 해주신 거고, 또 순천시에서도 그립톡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구입 비용을 내부 결제하고 이런 거였습니다. 이런 내용이 등록 전이다. 자, 이런
등록 전에 이렇게 수많은 증거들이 있었다라고 제출을 저희가 한 거고, 이거 한번 볼까요? 뒤에 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이거는 상대방이 제출한 거예요, 상대방이. 피청구인은 22년 10월 달만 해도 83만 업체가 무단으로 사용했대요. 근데 이제 막 경고하고 뭐 이렇게 저희 지금 심판 걸리고 그 다음부터는 40만으로 줄고 그 다음에 24년 4월에는 23만으로 줄어들었다라는 내용을 제출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거는 누구나 좀 많이 쓰게 됐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뭐 모든 쇼핑몰에서도 카테고리 이름 자체가 그립톡이다. 전국 오프라인 각지에서도 이렇게 쓰고 있다. 뭐 대전, 어디, 서울, 대구, 분당, 뭐 여러 가지. 저희가 심판 청구인들이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사진 찍어서 주시고 그런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경찰서며, 뭐 공공기관이며, 서울특별시며, 철도공사며, 이건 정말 일부만 지금 신결문에 등장하는 거고 증거가 엄청 많았어요. 인천, 울산, 여러 가지 저작권 보호위원회, 뉴스에도 나왔었죠. 스누브 뉴스. 거기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피청구인이 뭐 아이디어 상품, 즉 그립톡 상품으로 상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그립톡이 인정받은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거를 또 깨는 작업이 필요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조금 재밌는 건데, 라이선싱 계약서, 이거를 심판부가 제출해 보라고 했어요, 상대방한테. 왜냐면 아까 초반에 뭐 카카오나 뭐 롯데리아나 삼성전자나 다 우리가 만든 거다라고 피청구인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계약서 내봐라 라고 심판부가 명령을 내리셨죠. 그러니까 라이선스 계약서를 제출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두 개가 제출됐겠어요? 여러분, 이거를 상대방이 제출했죠. 계약서를 내봐라. 근데 저희가 왜 이거를 또 갑호증 이렇게 냈을까요? 상대방은 이걸 검게 냈어요. 블라인드 처리해가지고 계약서를 낸 거예요. 심판부가 내라고 하니까 이제 제출을 하긴 하셨는데 그거를 다 검게 해서 냈더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어떤 작업에 들어갔냐? 블라인드를 다 벗겨서 다시 냈습니다. 그 증거가 채택이 되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어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허가 브랜드도 아니고 허가 제품 어디에다 쓸 것인가를 할 때 아예 그립톡, 즉 상품명으로도 그분들이 사용을 하면서 계약을 했다라는 주요 증거로 채택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콜라보를 많이 했다라는 내용을 되게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마리몬드, 그립톡이라면 이렇게 상표를 병렬적으로 사용한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립톡을 단독으로 사용한 사례는 제출되지 않았다. 그런 증거는 없었다. 이런 뜻이죠. 뭐 마블도 마찬가지. 마블하고 콜라보 했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 제품에는 요게 마블 정품입니다. 라고 되어 있지 그립톡 정품입니다. 이런 설명은 없었다. 그걸 지적했던 거고 저희가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였고, 즉 을은 주로 그러니까 을은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를 말해요. 갑은 저희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를 말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부터 판단이 들어가요. 자, 당사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했고 인정되는 사실은 이런데 그럼 자 이제 판단해 보겠다라고 할 때 등록일 이전부터 주장을 했잖아요. 저희가. 솔직히 그럴 필요는 없었지만은 그거를 무효일자를 좀 당겨드리기 위해서 등록일 이전부터 신결일 현재까지를 보건대 이렇게 쭉 그러면서 설시를 하게 됩니다. 다수의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공공기관, 국가, 그 다음에 콜라보 얘기도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콜라보들도 그립톡을 결합하여 사용하였을 뿐 독립적으로 사용한 예가 거의 없고 계약서, 즉
상대방이 거목히 칠해서 제출한 그 계약서에도 그립톡을 제품명으로 표시하였고, 적어도 이 무효심판 신결시를 기준으로 등록상표는 보통 명칭이 되었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뭐라고 했냐면은 이거 영문이 등록된 지 2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고, 요거네요. 즉 저희가 주장한 것 중에 원시 무효를 주장했었잖아요. 그때 심판부가 판단할 때는 그립토 영문이 2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한글이 등록되었고, 그 다음에 등록 이전 자료에서 이렇게 설명, 일명 뭐뭐라는 뜻, 이런 설명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시 무효로는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후발 무효 쪽으로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피청구인의 노력으로 이 사건 등록사표가 알려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게 맞느냐? 그걸 이제 보셨던 거예요. 그치만 결론적으로 이런 거는 콜라보로 인해서, 이 판매 사실을 이제 고려하고 검색량을 고려했을 때, 매출을 고려했을 때 OEM 그것 때문에 알려진 것이지 피청구인 제품 판매 및 홍보 노력으로 알려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그립톡 명칭의 자유로운 사용에 의한 경쟁을 보호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 이거 저희가 주장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명칭화 되었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상표권 보호 조치는, 그쵸, 이때 막 저희도 경고장 받고 상담하고 그럴 때잖아요. 그때 이후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등록상표가 등록된 이후 4년간의 조치일 뿐이므로 이거는 보통 명칭으로 사용된 이후의 조치이다. 또한 외국의 등록내는 우리나라랑 상관없다. 자, 이제 드디어 결론입니다. 여기서 이제 나오는데요. 자, 이 제품은, 즉 휴대폰 거치대죠. 보통 명칭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이유, 저희 관용 표장이나 기타 시ፈል력 없는 표장, 그거에 대해서는 살필 필요도 없이 그냥 무효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해서 전체 인용이 되었습니다. 자, 심판 결과는 이렇게 됐고요.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아까 그러면 합의금을 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고 그립톡이란 단어를 바로 당장 사용할 수가 있나요? 궁금해 하실 텐데 그거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